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는 비법이다.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냐? 점수가 없는 영어는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믿지도 않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영어는 꼭 필요하죠. 자기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어는 점수가 1차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점수를 만드는 영어, 완벽한 영어죠. 그러면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와 정확한 영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be faced with는 직면하다라는 뜻이고 face 타동사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면할 어떤 어려움도 그녀의 삶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 맞습니다. not any가 된 거고요. not any는 결국은 n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겁니다. be faced with는 설명드린 것처럼 face와 같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BPP에 전치사가 붙으면 타동사 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맞냐라는 거죠. 이 문장은 중학교 2학년부터 강남권에서 출제됐던 예문입니다. 실제로.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긍정문인데 any가 왔어. 부정문이고 any가 왔어. 이건 맞잖아요. 부정문에 any가 오는 건. 해결했단 말이에요. 긍정문에 any가 왔으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문제는 틀린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틀린 게 아닙니다. any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difficulty는 틀린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 출제할 때 이 difficulty를 써가지고 에러가 난 문제인데 출제에는 any의 용법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면할 any 다음에 긍정문이죠. 긍정문에 any가 쓰이게 되면 any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복수명사 쓰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any의 의미는 약간의란 뜻이 아니고 어떤 뭐뭐라도 다, 어떤 뭐뭐라도 다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어떤 뭐뭐라든지 다. every에 강조된 의미가 되는 거죠. 보시면 그 여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면할. 그녀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any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difficulty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단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바른 표현으로 자기가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유창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확해야지만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유창하긴 하지만 뭔가 어색한 표현을 쓴다면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의심받기가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해석을 포해야 되려면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tell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tell이 알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tell이. 알다, 구별하다. 수고로는 tell, know, distinguish, 구별하다죠. distinguish. A from B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from B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포인트는 해결했고요. 단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대절입니다. 대절이 갑자기 앞에 튀어나와 있죠. 지금 왜 이럴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명사절이고요.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의 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룩이 표정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룩스로 쓰기도 해요. 표정. 두 개 포인트 알아야 되고 세 개 알았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 얘를 집어넣으면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냐. 강조된 건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 목적어가 강조되면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도치 안 해도 돼요. 동사 주어로 도치해도 돼요. 이걸 선택적 도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문장 지금 안 틀린 겁니다. 목적어 대절이 나왔는데 안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는 이 대절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뒤로 집어넣으면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I could tell이니까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어순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것이죠.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은 대절이 목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사구가 앞으로 오고 목조가 뒤로 빠지는 후치구문입니다. 후치구문.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that he didn't like to do that job.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강조된 문장을 원래의 문장으로 집어넣고 후치의 원리까지 이해하셔야지만 이 문장은 완전하게 이해하신 거죠. 표면 구조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이 원래 어떤 구조에서 나왔나 심층 구조까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영어를 제대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분석도 돼야 되고요. 이 문장 주고 해석하라고는 해석 못하죠. 이거 어디 문제냐면 중학교 강남에 있는 어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예문입니다. 텔 시험 문제로 나오고 바이의 용법도 시험 문제 나오고 대세 용법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중학교 영어부터 어렵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초등학교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4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년 전쯤일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중3, 고1들한테 강의하면서 에스크의 뜻이 두 개인데 아냐. 에스크는 묻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요청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에스크가 묻다라는 뜻일 때는 간접 목적어 쓰고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를 쓰거나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써야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했는지를 물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요청하다는 뜻일 때는 간접 목적을 쓰고 대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된다. should 원형.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문제가 수능에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나왔죠. 그대로. 이 표현으로 나왔죠. 자, 우리가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을 나오면 뭐 insist, suggest, 뭐 demand, require, request 이런 것만 알지. 여기 ask를 빼놓고 설명한 문법책들이 무척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로 나올 거다 그랬고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ask라는 단어는 언제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단어 아닙니까? 영어 유치부부터 배우는 단어잖아요. ask 묻다.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아니면 둘 다 맞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묻다냐 요청하다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는지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묻다라는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게 아니고 묻다가 되기 때문에 대절을 묻다는 건 불가능해요. if나 whether를 쓰시고 주어 동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간접 의문으로 what you did yesterday, what you did 의문사 주어 동사 what you did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다. if나 whether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when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는지를 그녀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 출제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ask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ask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sk가 어떤 문형에서 어떤 문장 구조로 어떤 문법 포인트로 출제되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ask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것이지 그냥 ask가 묻다야 이렇게 아는 건 진짜 영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단어만 아는 거예요. 단어만. 단어의 쓰임새까지 알아야 온전한 영어를 아는 것이고 시험까지 잘 볼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시험까지 잘 볼 수 있는 영어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잘하는데 시험 못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기는 한번 볼게요. 나는 그녀가 그 미팅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attend to 맞나 틀리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attend to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attend t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됐고 attend on도 있습니다. 이 attend on은 시중들다라는 뜻이죠. wait on하고 같습니다. 시중들다. 이렇게 다양하죠, 표현들이. 그래서 참석하다일 땐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o를 안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근데 이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녀가 그 미팅에 참석했다고 물었다. 참석했다고 요청했다. 해석이 다 안 맞아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그녀에게 요청했다가 맞습니다. 요청했다. 대디아를 요청했다. 그녀가 그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고. 그래서 should attend가 돼야 됩니다. should attend.
should attend인데 여기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attend가 혼자 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죠. 이렇게 출제가 되면 CJ1치도 안 맞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도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attend는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배워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출제자가 1단계를 출제하든 2단계를 출제하든 3단계를 출제하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CJ1치로 풀면 틀렸지만 이 문제는 요청하다, 대절, 요구, 주장, 제한, 명령에 대절에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되는 대로 풀면 이 문제는 올바른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tend가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거까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어만 아는 건 좋은 공부가 아니다. 그 단어가 쓰이는 용법과 문장의 구조까지 온전하게 이해하실 때 좋은 영어고 점수가 통하는 영어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어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시면 뭐가 틀렸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실제로 고난도 시험들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출제 원리는 명사냐 동사냐의 출제 원리입니다. 비유가 여기서 명사면 후수 비유가 맞습니다. 누구의 견해 이렇게 되니까. 비유가 만약에 동사면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help도 그러잖아요. help나 need 같은 경우도 영어는 명사, 동사 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whose help일 수도 있고 who help일 수도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need가 동사일 때는 who need고 이게 명사일 때는 whose nee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 거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이 문장이 끝까지 해석이 일단 돼야 돼요. 해석이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 그 아이들의 견해, 맞네. 이렇게 풀면 땡,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자, 보시면 experience도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여기서 명사죠. 왜냐면 형용사가 붙었잖아요. 유쾌한 경험으로서 독서를 보는 아이들은 더 좋은 독자가 된다. 주어, 동사, 보, 이 형식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네요. 다시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입니다. 그럼 독서를 유쾌한 경험으로서 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동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문제 쉬운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the boy 이런 식으로 오고 who, 뭐 is, 이렇게 나오면 쉽게 풀리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명사인지 동사인지 또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렇게 품사를 헷갈리게 출제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품사도 헷갈리죠. 그래서 who가 맞는지 whose가 맞는지 whom이 맞는지 헷갈리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 출제 원리는 품사의 혼돈이라는 출제 원리죠. 품사를 헷갈리게 해서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풀고 문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답이 나오게 출제한 거예요. 출제자들은 영어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어느 게까지 출제하면 오답이 몇 프로 나온다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난이도를 어디까지 끌고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완벽한 영어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내가 너의 일을 이 힘든 경제에서 너가 너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일 때려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필요하는 그것을 고려할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밑줄 치고 고르려면 집어넣어서 적당히 맞춰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주고 뭐가 틀렸니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실제로 고난도는 이렇게 다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출제 원리는 관계대명사 출제 원리입니다. something이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나는 필요하다 그것을 고려하는 게 이 그것이 나가서 대시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나가서 대시됐으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I need to consider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출제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더 보이가 되면 who가 오면 can speak English 주어가 없는 거고 더 보이 whom 오면 I believe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소년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who는 주격이고 whom은 목적격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 간단한 출제 원리가 나온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하고 풀려면 안 풀리죠.
자, 8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영어 좀 한다 하면 이 문제 1초면 풉니다. 1초. 대부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1초면 풀어 이런 거 얼마나 쉽냐. 봐봐. 헤드잖아.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과거 쓰면 되잖아. 답 하나 나왔네. 끝났지. 1초 걸렸냐? 3초 걸렸네?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이런 영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니까 대한민국 영어가 개판 5분 전, 아니 개판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딴 식으로 해요? 그딴 식이죠. 그딴 식. 보세요. 너 왜 닥터 김의 수업을 지난 학기에 듣지 않았냐? 현재의 과거예요. 지금 과거의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난 학기에 듣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듣는다면이에요. 내가 들었었더라면이에요. 그렇죠. 내가 들었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If I had taken 들었었더라면 닥터 김스 클래스 라스트 시메스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I would have needed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니까. 그죠? 나의 사이언스 클래스를 드랍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왜 안 썼어요? 문법이 고난도 출제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최소 단위의 원리가 적용된 거죠. 반복이 될 경우에는 Will you come to my house? Yes, I will. Yes, I can.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뒤를 다 쓰지 않잖아요. had pp가 오면 have you been there? 그러면 yes, I have만 하지 yes, I have been there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완료가 오게 되면 pp 이하는 생략해서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had가 가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해석을 해보세요. 너 왜 듣지 않았니? 내가 가진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더라면이 되고 taken 이하가 생략된 거구나. 이거 과거 완료구나. 과거 완료니까 뒤에도 과거 완료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항상 점수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서 올라가지 않고 고난도만 나오면 항상 틀리고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거죠. 변화가 없이. 그래서 실력이 변화하면 점수가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자, 9번 문제죠. 이렇게 쭉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냐. 틀린 걸 찾으라는 건데 이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 문장이 틀린 걸 학생들이 못 찾냐면 자,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박쥐가 하는 오이씨 둘은 왜 나왔지? 막 틀린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못 찾습니다. 이 강조의 두에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run into는 부딪히다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다. 박쥐들이 부딪히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거 주군이라는 뜻이 아니고 치명적인 형사예요. 형사.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것이 바로 뭐냐면 윈드 터빈이 있다는 거죠. 바람 도는 거. 윈드 터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쥐가 부딪히는 어떤 것이 있다. run into 부딪히다. 강조의 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건데 박쥐가 부딪힌다. 그럼 어떤 것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it이 나가서 대시된 거야. 그리고 대시 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된다는 문장 포인트로 푸는 거고 그래서 it을 빼야지 완전한 문장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틀린 것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시오 문제가 나오고 그 이유를 쓰시오까지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아야지. 여기가 틀린 것 같다는 느낌만을 풀게 되면 찾아서 고치시오는 찾는 것까지는 되는데 고치시오 못하고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당연히 못 쓰죠. 못 고치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쓰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정밀하게 알고 분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해야지. 읽고 내용을 이해했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그건 바보도 해요. 느낌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영어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라틴어로 된 영화를 봐도 그 영화의 줄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옛날 그리스어로 된 거, 또 뭐 어떤 언어로 된 거든지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림책을 봐보세요. 그럼 이해가 다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언어로 된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책이 아니에요. 쓰여진 글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늘어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wouldn't be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써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if it were나 for인데 for가 없어서 틀렸고 were in not for는 이거 맞았네. 이거 가정법 과거 하려니까 아니네. 답 B번이네. 오늘 느낌 좋아.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틀렸어요 지금. 왜 틀렸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단지 기쁘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건 현재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니까 이건 현재 사실이고, 현재 사실을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너의 도움이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이야. 지금 너의 도움이 없다면이야, 아니면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이에요.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이잖아요. 내가 널 도와줘서 기뻤다니까. 널 도와준 거가 과거죠. 쿠드니까. 그러니까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돼야 돼요.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if it had not been for가 돼야 되고, 여기서 if가 빠지니까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인 거예요. 이해가요? 수학은 잘못 풀면 답이 안 나오는데 영어는 잘못 풀어도 답이 나와요. 오답이 답처럼 보이게 출제를 해놨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느낌상 어렵지 않다고 푸는 건데 점수는 안 좋게 나오죠. 틀린 거니까. 틀린 줄도 모르게 출제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는 비법이다.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영어를 잘한다. 잘 표현한다. 잘 읽고 아는 것 같다가 영어 잘하는 게 아니다.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문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단어적으로 뭔가 틀렸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지 진짜 시험을 잘 보는 영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영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고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꼼꼼하고 정밀한 영어를 배우면서 완벽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원